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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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여기 나오다니. 네, 저도 요즘 기력이 없어서 계속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너무 괴롭힌 거. 아니요, 준희 씨를 되게 보고 싶었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아 저를 알고 계셨어요? 아 당연히 알고 있죠. 아우 감사합니다. 엄청 지금 또 굉장히 아유 굉장하시고. 그 정도인가요?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찾아오시게 됐는지. 아 저는 항상 그 콘텐츠를 가끔가씩 봤어요. 쇼폼으로도 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지훈님이 나온 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콘텐츠가 좀 더 되게 오리지널하고 한국에 없는 콘텐츠인 것 같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한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아늑한 이렇게 작업실 너무 멋있는 작업실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톡하는 느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 네. 눈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원래 아티스트로도 알았지만 네. 저랑도 한번 인연이 있으세요. 어떤 거죠? 그 아이유님 곡에서 네. 그 돌림 노래라는 곡 맞아요. 그때 탑라인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뵙네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와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되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가이드도 하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딘님 같으면서도 뭔가 좀 크리스피하면서도 뭔가 와 이 사람 누구지 막 이런 궁금증이 굉장했던. 그랬군요. 제가 그때 설레는 마음에 네. 제가 워낙 팬이다 보니까 거의 모창을 했어요. 그런 약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군요. 제가 원래 그렇게 노래를 부르진 않아요. 근데 So sick and tired of the same shit. Melodies in mind. Oh, every day. It's okay, my mistake. It's all same. That's why I have it though. 너무 팬이어서 제가 약간 아이유님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부르셨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팬심에 예. 좀 성대모사를 했는데 하면서 좀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좋아하실까 약간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그 후에도 이제 작곡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저는 여러 발자취가 굉장히 진하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가만히 있는 걸 좀 안 좋아해가지고 제 것도 하면서도 이제 계속 다른 분들께 이제 곡 참여를 하는 거를 계속 유지를 했죠. 되게 넓게 말하면 이지 리스닝이고 네. 좀 더 뭐 하면은 얼터너티브 뭐 베드룸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그런 신숙한 장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도 또 되게 고감도의 음악들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아티스트들 중에서 막 쇼미더머니를 나오거나 이러지 않은 선에서 통안의 스포티파이 30만 벽 그리고 또 통안의 100만 벽을 다 뚫고 지금 보니까 그런 벽이 있군요. 예, 그거를 지금 130만 이상 지금 월별 청취자 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저도 정말 좋은 시기에 제가 음악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제가 운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인복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까지 온 것 같긴 해요. 또 이렇게 또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상해지니까 전 진심이니까. 잠시만요. 지금 성량이 굉장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까요? 제가 좀 줄여놓을게요. 네네 좋습니다. 말하는 거에 감탄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리덕션이 계속 눌리고 있어가지고. 캐나다에 일찍 이민을 가신 거예요? 네, 전 4살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4살 때 가서 거기서 쭉 살다가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렇게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음악도 되게 다양하게 듣게 되고 그게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음악에도 또 팝만 듣는 게 아니고 저희 집안에는 이제 또 한국 가요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양쪽에 그 커뮤니티 뭐라고 해야죠? 그런 걸 다 계속 업데이트가 됐던 환경에 자라와서 그게 음악에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진짜 그러면은 거기서 언제까지 살다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까지 있다가 이제 23살 때 23살 때 이제 한국을 제대로 왔어요. 96년생. 네. 그래서 이제 만으로 맞죠? 만으로 30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오신 지는 한 7년 정도 되셨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오실 때쯤에는 좀 더 외국향의 사람이었어요? 완전
한국말 잘 못할 정도로. 한국말을 아예 못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훨씬 잘하는 거고 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죠. 한국말을 하는 게 그냥 모든 밖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인인 게 신기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오 되게 편의점 가서 스몰토크 하는 거 약간 그런 것도 좀 어색해하고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주문을 할 때도 예. 그러니까 이모 이게 안 됐어요. 저기요 하면은 제 말 안 들어주시고 막 예. 그런 거에 조금 어색했던 때가 있었죠. 한국은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오신 거예요? 혼자 오신 거예요? 한국은 저 혼자. 한국은 네네네네. 혼자서. 거기 계속 아직도 계시고. 그러면 그때 대학을 나오고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너무 또 웃긴 얘기인데 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아예 한국 갈 생각은 안 했고요. 무조건 저는 그냥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고 네. 대학을 또 이제 실용 음악 쪽으로 뮤직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 작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게 됐어요. 그냥 생각 없이. 네. 작업물이 어쩌다가 이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나 약간 유튜브 노래 약간 인디 아티스트들 그런 거에 좀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어느 정도의 리스너가 생기면서 나 그러면은 정식 발매를 해보고 싶다. 그냥 인디펜던트로 약간 캐나다는 유통사가 되게 쉬워요. 유통하기가 음악을. 그래서 그럼 나도 스포티파이랑 애플뮤직 막 이런 거에 올려보고 싶다. 나도 아티스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올렸을 때 이제 땡큐라는 노래를 냈는데 땡큐라는 노래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뭐지? 이게 왜 되지? 이게 왜 되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계속 이게 왜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에 계신 인디 아티스트 활동하시는 분이나 약간 음악 하시는 분들이 사운드 클라우드나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스카이프 페이스타임 아닐 때 스카이프로 영상 통화하면서 여기 작업실 있고 근데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그러면 여행 계획으로 한번 대학도 졸업했으니까 돈 좀 모아서 한국 여행 가봐야겠다. 해서 여행 갔죠. 갔을 때 한 제가 3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개미굴 작업실 경험을 해봤죠. 근데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서 왔는데 밴쿠버는 음악씬이 작기도 하고 그런 개미굴 컬처가 없어요.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일단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캐나다 돌아가서 곡을 좀 많이 만들고 알바로 이제 돈을 좀 벌고 한국을 와야겠다. 그래서 반년 동안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모님한테 이제 통보 저 음악하러 한국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다행히도 좀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이유가 큰형이 미술을 하고 둘째 형이 이제 요리를 하는데 약간 좀 이런 예술적으로 그래도 좀 자리를 잡고 그런 걸 부모님한테 안심을 시켜줘서 저한테도 뭔가 그래도 음악 하고 싶으면은 너가 진짜 열정이 있다면은 가서 해라 해서 약간 짐을 싸고 약간 갔다 올게요 하면서 무작정 왔죠. 저도 근데 막 쉽진 않았죠.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처음으로 약간 그런 지하 개미굴에 살다 보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캐나다에서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파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만큼 음악을 진짜 미치게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그 10곡씩 만들고 왜냐면 같이 옆방이나 그 옆방은 다 음악하는 친한 형들이어서 거의 그냥 뭐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는 거기서 사니까 저는 거기서 살아야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불 깔고 이제 눈을 뜨면은 이제 옷만 보이고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냥 책상이랑 이런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거지. 그게 저는 이렇게 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그래야 것 같아요. 헝그리한 정신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그때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 아니 근데 저는 개미굴에만 있다가 처음 막 시애틀을 갔을 때 갑자기 숨이 잘 쉬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좋죠. 공기 좋으니까 그렇게 뭔가 하늘이 넓은 데를 처음 가본 게 시애틀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뭔가 이게 자연이 많이 살아 있으니까 갑자기 숨이 너무 잘 쉬어져서 몸살이 나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작곡가다 하는 되게 좁은 틀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그냥 경계 없이 막 자기 음악하기도 좋고 뭐 하다못해 A&R 뭐 작곡가 가수 이런 경계도 다 없어지는 정도니까 지금은 그랬을 때 전 약간 이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헷갈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음악을 할 거라면은 그런 흥분되는 즐거움이 되게 많다는 걸 좀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저도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솔직히 저도 실증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금방 실증이 오는 스타일인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꾸준히 음악을 계속 할 때마다 행복하고 약간 그런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저한테 스스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준이야 철 들지 말자. 아하. 진짜 철 드는 순간 음악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네. 아, 어려운 문제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와이프 분께서 네. 철 좀 들어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항상 고민해요. 네. 관리자로서 나가야 될지.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고민이었는데 좀 더 이거를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포지션이 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지브리의 우리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그런 이렇게 장인이다 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 했다가도 근데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고 그런 좀 고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감독님도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으시고서도 그런 고집은 계속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저도 캐삭방이라고 부르는데 캐삭방이 뭐죠? 캐릭터 삭제방. 지면 삭제당하는 그 지브리도 위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최근에 무슨 뭐지? 모노노코 히메라는 만화 보셨나요? 네네네네. 그 최근에 보고 너무 막 녹은 거예요. 너무 와 이걸 왜 이제 봤을까? 그러니까요. 그거에서 전환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계속 적자 되다가. 근데 이제 캐삭방에서 거기서 한 번 더 졌으면 삭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2 끝나고 여름방학 때 이제 친구들이 슬슬 대학을 어디 갈지 고민할 때 갑자기 그때 확 제가 처음으로 나 큰일 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되게 전문적으로 막 누구 친구는 약간 경영 쪽으로 가고 누구는 약간 과학 쪽으로 가고 하는데 확신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작아지는 느낌?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고민을 할 때 제 친형이 이러는 형이 아니었는데 제 방을 이렇게 두들기더니 제가 누워서 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두들기더니 들어와서 침대에 이렇게 앉더니 준이야 너 뭐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너 뭐 할 거야? 너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어? 했는데 몰라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뭔가 형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민을 와서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너가 그렇게 생각 없이 하면은 될까? 나는 엄청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지금 했고 작은 형도 그러고 있는데 너가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스스로 너가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가볍게라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춤도 추는 거 좋아했고 그냥 여러 가지를 좋아했는데 꾸준히 제가 그거를 길게 가져갔던 거는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나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캐나다에서도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하면은 이제 막 학교에서 막 대회에 나가고 막 이러면 상도 막 타고 이랬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노래는 하는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뭔가 내 커리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보컬 코치 이런 거를 해볼까. 약간 저도 돈을 버는 거로 생각을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대학을 간 건데 갑자기 뭐 이탈리아어 막 독일어 막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순간 저는 이제 머리가 하얘진 거죠. 일단 한국어도 어렵고 영어밖에 못 하고 있고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다가 나 잠깐 휴학을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뮤직 테크놀로지라고 미디 리코딩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 이거 재밌겠는데? 해서 아예 바꿨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재미를 느꼈어요. 와, 곡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들었던 노래들이 이렇게 녹음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미디는 뭐 이렇게 드럼 룹은 이런 거고 샘플링 이런 거고 와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더 깊숙이. 그러면 그때 그 대학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이 좀 괜찮았어요? 새로 생긴 건데?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그때 뭔가 그 학교에서 모집했던 교수님들이 이미 필드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그 중에 저를 제일 아껴주셨던 교수님이
좀 힙합 R&B 쪽에 많이 발에 담그고 계신 진짜 실용 음악이네. 네. 그래서 완전 옷차림도 교수님이 아니에요. 네. 그냥 완전 힙합 막 뮤지션 그냥 두건 쓰시고 오고 힙합 바지에. 어. 그래서 오늘은 막 모스테프 들을 거야. 막 오늘은 뭐 이거 들을 거야 하면서 오 재밌다. 뭐 샘플링은 이런 거야. 뭐 시카고에는 이런 게 있고 LA는 이런 음악이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본인이 했던 작업물들 막 들려주고 트레이 송즈, 뭐 탈립 퀄리 뭐 이런 사람들이랑 작업했던 거 뭐 그리고 뭐 자랑도 해요 어쩔 때. 아 최근에 내 노래 뭐 EA 스포츠 피파 사운드 트랙에 들어갔다. 뭐 돈이 얼마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저희도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준희 씨가 뭐 그냥 갑툭 튀고 그냥 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좀 1차원적으로밖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확실히 기질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형제의 분위기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에서부터 오는 또 바이브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진짜 너무 그렇죠. 와, 그러니까 저 아까 아버지 같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빠지만 아들한테 그렇게 말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언제 나누지 이러고 있었는데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네요. 저는 어찌됐든 완전히 그냥 딱 작곡가라는 틀 그 단어 하나에 갇혀서 쭉 지내왔고 거기서 계속 밖을 뭔가 이렇게 뚫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찌됐든 관성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저도 예를 들면 주변 작곡가들이랑도 아니면 팀원들이랑도 우리 뭐 리드에 너무 목매지 말자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저조차도 거기에 굉장히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나 외국물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멋대로. 그냥 재밌게 하니까 재밌는 게 나오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한국에서 개미굴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설거지를 많이 잘 하니까 그런 구성으로서 이제 너무 좋은 게 그냥 우리 작업실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스웨덴 친구들도 내시면 이제 뭐 저녁 바베큐 먹으러 가고 하면 어디서 한 명 거북모 한 명만 남아가지고 이거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한 90%가 거북목이라는 거죠. 저도 근데 이게 진짜 웃겼던 게 저도 한국 와서 처음으로 필드에 나와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캠프가 이제 SM 캠프였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작업했던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랑 같은 교포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신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환경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저는 너무 좋으면은 이렇게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때릴 때도 있거든요. 너무 좋다 막 뒤에서 춤추고. 근데 그게 뭔가 누구한테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배우고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이렇게 참하고 그러니까 좋은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이거를 하게 됐다가 이제 해외 친구들이랑 이제 해외 작곡가분들이랑 이제 캠프를 하게 되니까 그치 이거지 약간 이런 것도 느꼈고 와 이 바이브 진짜 못 따라가겠어요. 좀 힘들어하시는 저는 너무 한국에서도 내향적인 타입이니까 외국 친구들 뭐 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좋다고 난리를 치냐. 내가 안 좋다고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 행복을 깨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상대적 박탈감도 들고. 또 작곡중 얘기를 하자면 링지션님이랑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이름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누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 향기를 풀풀 풍기는 작가가 요즘 귀하지 않나요? 민지 누나가 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SM 송캠프에서 만났었어요. 그때 거기서 인연이 돼가지고 박근태 작가님의 캠프였는데 SM이랑 같이 근데 그때 누나를 처음 만나고 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클래식 R&B를 잘 알지? 막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멜로디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누나는 외국에 살다 온 적도 없고 그냥 그 흑인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좋다. 그때부터 뮤지션이랑 작업을 하면서 뭐 수호님 거하고 이제 NCT 노래도 많이 했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게 됐죠. 어떤 특화된 딱 그 조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음악적이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는 뭐 제일 그래도 영광스러웠던 게 이제 돌림 노래가 영광스럽죠. 그런 한국적인. 너무 한국적이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네. 근데 너무 트랙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그냥 그려졌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탑라인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트랙을 들었을 때 라인들이 그려질 때가 제일 행복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아니면 제가 막 머리를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아유님 노래인데 저는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트랙 듣자마자 그냥 오케이 그냥 바로 너무 좋다. 그래서 와. 진짜 재밌게. 그러니까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 작업을 할 때 당시가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였어가지고 너무 노래가 밝은데요? 그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때가 참 재밌는 기억인 게 이제 제가 사춘기에 오고 이제 그때 그맘때거든요. 이제 막 다 하기 싫고 너무 힘들고 근데 네. 또 너무 하드워크하긴 했어요. 저는 좀 포지션이 거의 다 걸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작사 작곡 편곡 믹스 뭐 영상도 찍고 막 이런 걸 막 일도 보고 막 다 하니까 네. 하루에 막 열 몇십 시간씩 계속 일을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나는데 또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 이제 이것만 하고 쉬어야겠다 하다가 또 하고 그걸 계속 하다가 거의 극한일 때 종훈 형한테 이제 네네네네. 아이유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결승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인터뷰를 해도 아이유와 작업하고 싶다 막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저는 너무 그때 이제 지금 안 좋은 나 컨디션인데 지금 못하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종훈이 형도 되게 상냥하잖아요. 네네, 막 너무 좋으시죠. 그리고 또 프로 작곡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작곡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 특징이 러프하게 말 안 하고 되게 배려 있게 말한다. 완전 이해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더 이게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태인데 네. 저한테도 너한테 뭐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말하는 거야 이러신 거예요. 다른 분 누구예요? 그러니까 라이언전이야. 아 그럼 나는 내가 지금 꼬라지 보니까 반년에 한국 나오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미치겠는 거예요. 리드가 먼저 왔었나요? 어떤 틀이라도? 아니요 그냥 너가 잘하는 거 해줘.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그때 한 트랙 한 15개 정도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다 그냥 패급이고 15개나 쓰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안 나오고 막 하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은 와 이거 이제 더 잘해야 돼. 원래 시간 끌면 끌수록 안 좋잖아요. 원래 그냥 딱 하면 그냥 다시 해봐 이런 게 되는데 한 달이면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고 두 달이면 진짜 좋은 거 나와 이런 느낌인데 한 2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훈 형도 보채는 거 아니고 뭐 딴 거 물어보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시간 끌다가 나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존재다 여기까지 가 있었어요. 와. 근데 이제 종훈 형이 그냥 너 지금 너무 헤매는 거 같으니까 지은이랑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드에 있는 거 들어보면 감이 나올 것 같다. 너 너무 지금 그 오래 끄면 그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다 해가지고 3일 전에 약속 잡았어요. 오신다고. 3일 샜지. 와 3일을 세면서 계속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다가 3일째 이제 오는 날 점심쯤에 오기로 했는데 오는 날 아침에 그 트랙이 ปุ๊끔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좀 왜냐면 돌림 노래라는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 주제는 있었구나. 주제가 있었어가지고 이건 돌림 노래 같다. 완전 그 리드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또 미션이 너무 그 가사에서 그 트랙을 만드는 미션이 진짜 그렇죠. 좀 다르죠 그렇게 하면. 글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됐었는데 이건 되게 노래가 돌림 노래처럼 생겼네 하고 잠 딱 들고 뚝뚝뚝 온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딱 바로 틀었는데 이거 됐네 하고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근데 그 강한 추억에 준희 씨와 또 그 인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그 이름이 계속 보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면서 괴롭고. 근데 너무 실제로 이렇게 이런 모습은 제가 인터넷에도 많이 찾아봤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한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진짜요? 진짜 전혀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명랑쾌활한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저도 이렇게 말씀 하시는 그 추억을 말씀해 주실 때 저도 제 그때 만들었던 추억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연남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연남동에 살면서 이제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아끼고 존경하는 같이 음악하는 형
형한테 연락을 해서 그 형이 저도 아이유님 음악을 너무 좋아했지만 아이유님의 수록곡의 매력을 알려준 형이에요. 가사를 얼마나 잘 쓰시는지 그거를 무려 며칠 전에 그걸 하고 이제 아이유님이 며칠 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전 꿈 같았죠. 바로 전화했죠. 안 믿을 수 있겠지만 나 진짜 엄청난 거를 하게 됐다.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형 이거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거 같이 하자. 형 뭐든 다 할게.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 그 형이랑 저랑 이제 SM 쪽의 곡들 많이 같이 했었고 카이님 것도 음이라는 노래도 같이 하고 이게 뭔가 케미스트리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재밌겠다 해서 이제 그 형 작업실이 그 당시에 완전 원룸 거의 개미굴 같은 원룸이었는데 어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랑스러운 노래를 만든 것도 기적이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 밤새면서 저희도 한 2-3가지 버전을 만들었었거든요. 제일 좋은 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골라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진 제인이라고요. 네, 이제 제인으로 활동하는데 지금 또 다른 프로듀서 친구랑 같이 팀을 해서 류진 제인이라는 활동하고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가사가 일단 예술이에요. 그래서 류진 제인님 제가 그 류진 제인이라는 팀에 저도 피처링을 했고 한로로 씨랑 피처링한 것도 있어요. 루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꼭 들어봐 주세요. 예,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깔리고 있어요. 나이스. 좋지 않아요?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와, 진짜 좋다. 진짜.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평화롭고 되게 어떻게 외국말로 하면 되게 히피예요. 음악 히피. 그냥 긍정적이고 되게 저도 오늘부터 진짜 모든 그 번뇌 다 벗어 던질게요. 진짜 안 되겠네. 와.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건강하게 계속 할 수 있어. 나 사람 정리 한번 하려고요. 제가 이제 작곡을 처음 할 때는 작곡가라는 사람이 몇 명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좋다. 그 종훈이 형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예를 들면 박효신 앨범의 어떤 수록곡인데, 그 편곡 만듦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종훈이 형이어가지고 알고 있었고 그 뒤로도 이제 팔로우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항상 저도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했는데 약간 요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좀 여럿이 하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누구의 색깔인지 알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몇몇 색깔을 보여주는 이제 작곡가들 중에가 민지션님도 있었는데 그 노이즈캣 그분도 계속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같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현이 이름이 재현이 강재현인데 노이즈캣 그 친구는 이제 느꼈어요. 저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도 캠프에서 봤어요. 캠프에서 저 다른 방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밥 먹으면서 96년생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96이래요. 오 그러시냐.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음악 얘기를 하다가 근데 활동명을 몰라서 활동명이 뭐냐니까 저는 노이즈캣이라고 노이즈캣이라고 합니다. 막 이래요. 노이즈캣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전자음악 너무 잘하고 일단 너무 색깔이 있는 사람이고 되게 그때 당시에 제 주변 음악하는 형들이 얘 물건이다. 얘 장난이다. 얘랑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 근데 마침 또 연남동에 산대요. 거기서 이제 우리 연락 저 교환하고 자주 봐요. 또 겹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죠. 개미굴에 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친구 멋있군 이러면서 같이 작업을 해볼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노래 같이 만든 게 한국 분들이 많이 아는 무비라는 노래를 같이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같이 작업하게 되고 거기서 케미스트리를 느끼고 이제 다른 분들의 노래도 같이 하게 되고. 지저스. 샤럿트 노이즈캣. 진짜 너무 좋은 친구. 아직도.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 친구도 보면요. 일단 긍정적이에요. 일단 그게 난 좋은데 왜?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나 싶기도 한데 대단하다라는 그걸 리스펙트하는 포인트.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런 걸 끌어당기나 보네요. 나는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노래를 3개 준비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인비테이션 그게 되게 짧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제일 저에게 좀 효도곡인데
이게 진짜 웃겨요. 왜냐면 이게 원래 제 곡이 아니었고요. 네. 이제 그 원래 제가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네. 네, 이제 임광욱 형이라고 작곡하는 네, 형인데 알죠. 형님의 이제 챌린지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트랙을 받아서 이게 8bar 릴레이라고 되게 그냥 8마디 정도 막 이렇게 벌스를 하면 된다. 그래서 즐기면서 했죠. 하고 나서 이거 좋은데 한번 너 틱톡이라고 뭔지 알아? 그래서 틱톡이 뭐예요? 했는데 요즘 이게 장난 아니다. 약간 요즘 숏폼 막 이런 게 컨텐츠가 유행이다.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형님 작업실에서 찍었죠. Won't you curl up in this bed with me? Cozy up in these sheets, girl. Turn whatever you please, yeah, yeah. Look, I'ma keep it simple. If you could take this invitation. 틱톡 계정까지 만들고 올리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그게 갑자기 터졌구나. 터진 거예요. 네. 제가 어느 순간 틱톡한테 막 그 인정 마크 블루 체크를 받은 그거 하나만으로. 네,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하고 이거 되게 좋다 하면 여러 챌린지 벌스들을 합쳐서 곡을 낼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3년이 지난 거예요. 아이고야. 그 정도 더 안 나온 거예요. 네. 곡이. 그래서 이때쯤이면은 나올 법한 한데 해서 오랜만에 이제 틱톡 들어가서 막 댓글을 봤죠. 근데 다들 이 노래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냐 하니까 나 이거 내고 싶은데 이제 회사 쪽에서 연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하는 찰나에 이제 형님이 저희 회사 대표님을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그냥 그 노래 왜 안 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이다이로. 네, 당황하셨겠죠. 그 노래 뭐지? 그 노래요? 그 노래 뭐지? 네, 3년이 지났으니까 그 노래 왜 안 내요? 안 낼 거면 저희 줘요. 그래서 그럴까요? 해서 받아서 제가 나머지 완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풀송으로 만들고 3년 만에 네, 풀송을 만들어서 그걸 하면서 이제 피처링이 필요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은광 형님이 또 개코 형님 너무 친하고 해가지고 그런 개코 또 형님 피처링을 받게 되고 개코 형도 노래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좋다 막 재밌겠다 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발명을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버전이 이제 그 틱톡 버전이구나. 네, 그 짧게. 와, 이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나쁘지 않죠. 돌아버리게. 짧고 이거 한번 듣고 가야겠네요. 좋습니다. 액션. Won't you crawl up in this bed with me? Cozy up in these sheets, girl. Turn whatever you please, yeah, yeah. I'ma keep it simple. If you could take this invitation and just come over to mine, I'll let you decide. If you wanna just say so. Just me. 틱틱하지 마, baby. 곁에 있어줘, yeah. I just wanna get close to you. All I wanna do is take you to my place. 또 처음 보는 바이브가. 네. 일단은 제가 진짜 너무 긍정 바이러스를 지금 옮아가지고 마음에 아주 번뇌가 사라지고 눈녹도 사라지고 진짜 아주 감기가 무량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제 인플루언서. 저 인플루언서가 된 기분이에요. 네, 진짜 진정한 인플루언서네요. 그러니까 틱톡에서 터지고 뮤직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바이럴을 해야 되냐,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산업군에 있으면서 어떤 게 좀 핫하냐, 뭐 항상 그런 걸 하지만 간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막 굴러가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그거를 알아보는 분들이 거기서 또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또 그런 영향이 또 막 곱절이 되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인비테이션이라는 곡도 있고 하지만 저도 이제 모든 곡이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노래가 좋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좋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설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음악이. 근데 그 음악이 그냥 인비테이션은 설득이 잘 된 것 같고 대중한테. 그래서 저도 놓기 싫어하는 부분이 곡이 대중성이 없으면은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는 노래에서는.
물론 엄청난 예술적인 것들도 안 대중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매력이 있지만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으면서 바이럴 마케팅 필요 없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어느 정도의 대중성도 있고 설득력이 있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느낌. 물론 모든 제가 발매하는 노래 나머지 제 친구들이 발매하는 노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되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 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은 감사할 일이 오다가 아닌가 이러고 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게 되네요. 진짜 좋다. 계속 뭔가 네, 반성이. 왜냐면 저희 어제도 이렇게 정환이 붙잡고 투덜투덜을 3시간을 했는데. 지금 어떤 대화를 하셨길래? 이거 뭐 느끼는 바가 많고. 저도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말 나온 김에 네. 좀 네거티브한 얘기가 듣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 네거티브한 얘기도 저는 네거티브한 걸 또 좋아하니까. 네. 네거티브의 어떤 또 씬이 있어요. 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준희 씨의 어떤 걸어온 길을 보면 네거티브란 없을 것 같은 어떤 절대 아니에요. 이런 남자로 보이지만 과연 그 남자의 숨겨진 네거티브는 무엇인가? 저도 사람이고 너무 네게티브한 모멘트도 너무 많고 저도 생각에 빠질 때도 너무 많고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나는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인가에 빠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대중적인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장르를 안 가리고 그냥 이것 때보고 싶고 저것 때보고 싶고 너무 재밌겠다 하는 그냥 그 마음가짐으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뚜렷한 색깔이 없나라는 게 어느 순간 저한테 확 왔었어요. 어떠한 아티스트를 떠올랐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음악일지 AI로 돌려도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왜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크게 한번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슬럼프도 오고 곡이 안 써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좀 혼자만의 피스를 찾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좀 더 내려놓고 왜 그게 왜? 라고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근데 그게 왜 내가 부르면 내 거 아닌가라는 계속 그거를 생각시킨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 회사 대표님도 결국에는 너가 부르면은 그게 준이 노래고 그걸로 사랑을 받으면은 그게 넌 거야. 너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너 안에 그게 있을 거고 그거를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찾는 순간 더 가짜 같고 어려웠어요. 그걸 깨닫는 게. 제가 그거를 설득을 당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싱어송라이터들도 여러 명함들이 있는 게 너무 하입이 크면은 다음 앨범을 못 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그만큼 있으니까 부담이 되고 너무 원하지 않는 방에서 돈이 너무 많이 벌려도 또 문제고 어찌됐든 저는 제가 봤을 땐 준이님은 쉴 틈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뭔가가 따라왔던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좀 오히려 성취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시기도 있었나요? 물론 있죠. 물론 있었고 제 인비테이션 같은 노래가 나오고 나서도 그 기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노래가 잘 되니까 제 팬분들도 그렇고 그냥 지켜봐 주시는 그런 대중적으로 봤을 때 인비테이션 같은 노래를 또 내는 게 당연한 그런 느낌이 그냥 공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 노래는 3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그냥 그 순수한 마음에 그때 제 모습에서 나왔던 거고 지금 나는 3년 후에 난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거를 다시 만들기에는 그런 느낌을 다시 살리기에는 너무 저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뭐 이해 못하면 어때?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내고 싶다 했는데 당연히 그 인비테이션만큼 성적이 안 좋았을 때 확 오죠. 내가 설득력이 부족한가? 뭐 이렇게 저를 되게 의심하게 되고 내 실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제 해외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투어를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리스너들을 생기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음악은 들어봤어도 거기에서 되게 큰 현타라는 게 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인사를 어느 지인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은 가수 준이라는 친구야.
주인 들어봤어? 그러니까 아뭐 잘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 플레이리스트 한번 까봐. 이렇게 그러면 인비테이션 뭐 무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 노래 막 5개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요즘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네, 이 연결을 못 시키니까 거기에서 제가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왜 나는 내 노래를 들어주시고 카페에서 내 노래 나오는 것 같은데 막 나가서 내 노래 나오는데 저도 들리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나도 아티스트인데 나도 그냥 음악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약간 왜 나를 몰라줄까? 그거에 되게 좀 현타가 많이 왔던 적도 있죠. 와 그러면 약간 밸런스 게임으로 얼굴은 알고 노래는 모르는 거랑 노래는 알고 얼굴은 모르는 거랑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밸런스 게임인데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래도 결국에는 음악을 그렇긴 해요. 생각해보면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좋은 하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또 그 못 갖는 게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차이가 너무 느껴지니까 제가 해외를 나갈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르니까 근데 결국에는 한국에 제가 살고 있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뭔가 어떻게 보면 해외 아티스트로 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음악이 문제인가? 가사를 더 한국말로 바꿔야 되나? 근데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뭐가 답이지? 예능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능 그래서 막 요즘에 래퍼분들도 유튜브 많이 나오고 막 그러는 게 뭔가 이렇게 유명세가 주는 영역이 있고 어떤 작업물이 주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분들도 그러잖아요. 한국의 많은 의사분들도 건강 프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병원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근데 확실히 유명세가 부를 가져오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다른 많은 분들이 현타를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 공감할 텐데 저는 확실히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일단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제 회사 분들, 제 회사 그리고 저를 서포트해주는 저랑 같이 음악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제 곡에 조금이라도 참여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좀 더 제가 더 커져야 제가 더 도와줄 수 있고 제가 조금 더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도 사실 저밖에 없는 회사고 저로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제가 그게 안 돼 버리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운영이. 그러면 저도 곡을 계속 못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다들 좀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려면은 제가 뭔가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더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막 월드 투어 막 다 돌아다니고 했는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특히나 한국이 인지도나 뭐 이렇게 알아보는 거랑 뭔가 매출이랑 이런 게 좀 연결고리가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막 래퍼들도 그러고 좀 상관없는 채널도 막 나온다든지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활동을 되게 옛날에는 안 하는 스탠스를 많이 취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느끼기로나 듣기로는 음원이나 뭐 이런 걸로는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슈퍼스타가 되는 수순을 밟고 계셔가지고 뭐 걱정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회사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고 생각해주는 그 마음 자체가 요즘 시대에 가당키는 한 요즘 시대에는 정말 자기만 잘났다 시대잖아요. 너무 만났을 때부터 저를 믿어주신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세상에 진짜 이게 되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옛날부터 그랬고 이거는 그냥 솔직히 저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서도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뭐 회사 문제도 많이 많죠. 근데 저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정말 다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이게 뭔가 터치가 거의 없으니까 진짜 저를 믿어주시니까 그만큼 믿어주신 만큼 저도 그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그게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뭐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였으면 제 포지션이었으면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저는. 진짜 그런 인플루언스가
돼야 될 텐데 참. 아니 저는 그냥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 이런 플랫폼 자체가 사실 너무 좋아서 네. 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또 메모리 우리 오늘 메모리 채운 거 오랜만이네. 오, 제가 많이 했군요 말을. 세상에. 아유. 예. 하고 컷하고 노래로 바로 가시. 함께 향기에 질쳐 색다른 도시선 Are you everywhere I go So I can't give you up 색다른 babe Oh you're my favorite Love and bliss Oh you're my angel 말고 원한 눈빛 It's killing me softly I guarantee Yeah Cause I wanna see you dance tonight Yeah More than you have it in disguise Moonwalking to a naked Give you what you want Baby I know just what you want Like it's more than just enough I'll give you what you want Rockin' man Play this piano 내 몸에 맞춰 움직여줘 take it slow Cause I can't give it up Oh yeah Have you been told Oh you're my angel 내가 원한 눈빛 It's killing me softly I guarantee Yeah Cause I wanna see you dance tonight Baby let's dance the night away More than you haven't in disguise Moonwalking to a naked Give you what you want And baby you know just what you want Like it's more than just enough Girl heaven can't wait Yeah Do you feel it coming now, baby? 뜨거운 high, hell of a time. Say it with me. Woo! It's true, yeah. You and me, 1, 2, 3. 'Cause baby we gon' have a hell of a time. 'Cause I wanna see you dance tonight. I need your body to dance the night away. Hey, more than you haven't in the sky. You know that we'll be walking to a naked. Sweet like lemonade, 기분 좋은 aftertaste. 시간이 마치 멈추는데. Oh, give what you want. Oh, baby, like it's more than just enough. I'll give you what you want, babe. 감사합니다. 와 이게 제가 또 영상 하나 날려먹어가지고 2회차로 부르셨는데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자연스럽게 그냥. 왜냐면 저희 또 그 진짜 원샷으로 하는데 이거 또 괜히 어디 이렇게 데이터 밑에 있는 거 누가 지적은 그렇게 지적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지적은 안 하시면 진짜 원샷으로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다회차 방송도 할 수가 없는데 와 근데 2번을 하는데 음이 하나도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진짜 되게 흥미롭게 음악도 너무 좋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발표 안 된 곡인가요? 네 이제 6월 11일 11일 6월 11일 날 6월 11일 날 네. 와 이제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그쵸. 아직 뭔가 또 프린스 같은 느낌도 나면서 오, 예.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역시. 이 보컬 프라이를 굉장히 이게 예쁘게 잘 쓰면서도 막 음이
정확하고 막 가성이 막 부드럽고 약간 파인 다이닝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 잠시만요. 진짜요? 네. 왜요? 아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실 거예요. 아, 파인 다이닝이랑 뭐가 있어요? 지저스. 일단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일단 얘기해주세요, 저도 얘기해주세요. 갑자기 설레네요.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좀 음악을 하면서 제가 슬럼프가 좀 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뚫고 제가 정규 앨범을 만들 때 작년에 나온 정규 앨범 만들 때 좀 많이 모든 걸 쏟고 나서 되게 정체성 약간 혼란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나 깨달았는데 해서 이제 나온 노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너무 많은 너무 깊은 노래라서 이 노래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음악 할 때 제가 그 레귤러 루틴을 한 게 아니라 좀 다른 것도 해보자, 세상에 많은 걸 느껴보자 하면서 만든 거였는데 그 중에 제가 했던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행동들이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니면서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고급진 맛을 확실히 알고 싶어가지고 이 곡을 같이 쓴 친구랑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부터 해가지고 이 구별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디테일이 들어가는지 파인다이닝에 그거를 느끼면서 만든 곡인데 그거를 바로 어떻게 그러세요? 역시예요, 역시. 당황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짜가 아니고 저 소름 돋았어요, 진짜. 파인다이닝이라고 하셨을 때. 지저스. 제가 이럴 때 제일 행복한 게 의도가 전달이 됐구나. 맞아. 에서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고 받아질 때 또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어를 바로 알아듣는 게 아니니까 느낌만 더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네, Heaven Came Away. 그게 뭐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Heaven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Heaven은 약간 기다려도 돼. 나 지금 여기 좋아. 이런 느낌. 약간 Heaven 그러니까 잠깐 나가 있어. 막 너무 거기 결과 목적에 그거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요소들이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프린스도 영감 많이 받았고 마이클 잭슨도 있고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도 Heaven Can Wait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만든 친구들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Heaven Can Wait이라는 향수도 있어가지고 그 첫 번째 좋다. 라인이 막 이 향기에 출처 약간 이런 것도 녹아내리는 낭만 고급진 있다, 맛을. 낭만 있다. 네, 있는 거여서 되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거를 알아봐 주셔서. 아유, 하나 건졌네요. 쇼폼으로 만들었어요. 하나 건졌어. 네. 와, 그랬구나. 근데 진짜 재밌네요, 진짜. 저도 지금 그 여운이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음미 중이었어요 아직. 좋다, 좋네요 진짜. 오늘 근데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높은 텐션에서 이제 거의 제일 높은 텐션 아니에요? 가장 높은 텐션에서 가장 오랫동안 찍고 있는 느낌인데. 근데 저희 시작했을 때 좀 오늘 좀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낮은 텐션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쾌적하고. 뭐 지금 이거 계속 조금 신경 쓰게 했는데 뭐 알바노야. 알바노. 네, 뭐 좀 더 밝은 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좋네요. 오늘 뭐 사실 그 촬영에도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노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고 뭐 그래. 네. 같이 샤라웃을 해주시네. 샤라웃 역시.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복잡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너무 좋아요. 오늘 한 칸 올라간 것 같아요 마음이. 이런 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정말. 우리가 오늘 벌써 이제 2시간이 돼가는데 보컬이지만 막 이런 편집이나 막 트랙이나 이런 것도 좀 해봤어요. 어때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는 트랙이랑 탑라인을 했었고 그리고 트랙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거의 했다가 한국 와서 좀 났어요. 트랙 부분은 오히려 제가 더 잘하는 거에 쏟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워낙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요. 너무 어이없는데 표정이. 저는 진짜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프로듀싱을 아, 많이 하게 되는. 그게 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작업을 할 때 트랙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제 거 만들 때는 유일하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 곡도 그냥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막 바로 이렇게 하는 맛이 있잖아요. 네네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은 그걸 이해해주고 그러면 주고받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니라 맞아. 나 이런 느낌을 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럼 이런 느낌 어떨까? 그래서 그냥 악기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은 주고받는 느낌.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까도 뭐 피아노 뭐 그런 연출들. 야, 진짜 어쩜 좋아. 그냥 취했어요. 좋네요 진짜. 그러면은 딱히 막 장비나 막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겠어요? 어때요? 네, 뭐 원래는 좀 많이 신경을 썼다가 이번만큼은 그냥 보컬을 재녹음을 했을 때는 제 작업실에서 했고 근데 저도 장비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좋은 장비로 하긴 했는데 그냥 뭐 녹음실 잡아서 막 이렇게 몇 프로씩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편안한 환경에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홈 레코딩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노래에서는 인트로에서 약간 허밍하는 부분이 약간 다이나믹 마이크처럼 들렸는데 맞아요. 스케치할 때 만들어진 사운드예요. 맞습니다. 역시 이게 그 베이스라인 먼저 뚠뚠뚠뚠뚠뚠뚠 그거를 이제 같이 프로듀서 팩고드라고 그 친구가 먼저 스케치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시작을 비트박스 느낌으로 이거 넣고 그것도 다이내믹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뚠뚠뚠뚠뚠뚠뚠 이거를 녹음해보자 해서 이제 그거를 거의 뭐 그 뮤직크 소울 차일드 같이. 맞아. 근데 이거를 재녹음하기에도 어색하고. 근데 너무 딱 그때 바이브가 좋잖아요. 네, 무조건 그 바이브가 좋잖아요. 맞아.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팩 오드라는 분도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찾아보다가 네. 그분이랑 또 다니엘 시저 커버 그것도 같이 했잖아요. 그 편곡도 그분이 해주시고 아주 좋더라고요. 엄청난 친구예요. 어쩜 이렇게 보물들이 이렇게 꾸냥꾸냥 모여가지고 그냥. 이 친구는 진짜 웃긴 스토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노이즈캣 노이즈캣이랑 친한 친구인데 동생이에요. 저희보다 2살 어린데 노이즈캣한테 그렇게 빌었대요. 뭐라고요? 제발 준이 형이랑 작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재현이는 또 너 알아서 이렇게 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했대요. 그러면서 저랑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가 이제 오퍼가 들어오니까 같이 하자고. 저도 너무 고맙죠. 그래서 바로 시작한 게 정규 앨범이었어요. 같이. 그래서 엄청난 부담이었을 텐데 거의 4개월 안에 정규 앨범을 같이 완성을 해버렸고 그거를 작업하면서 저희의 못난 모습부터 좋은 모습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친해지고 정규 앨범을 만들어 보니까 그냥 형제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감각도 좋은 게 그냥 음악뿐만이 아니라 약간 작가님처럼 예술적인 이런 비주얼적인 것도 되게 감각이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이 주고 저한테 Heaven Can Wait이라는 제목도 이 친구랑 같이 모든 걸 다 같이 뮤비부터 모든 걸 다 같이 상상해온 노래라 친구가 또 너무 고마운 친구고 너무 밖에서도 저랑 같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도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주는 게 또 저한테 또 잘 돼야 되는 이유 라는 느낌? 지저스. 요즘에 저는 이제 네거티브 했다 그랬잖아요. 막 커피숍 수노 음악 나오고 막 이런 게 좀 싫었어요.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음악은 진짜 너무 그 뒷전이다. 이 사람들한테 음악이라는 게 진짜 뭘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회의적인 게 있었거든요. 그냥 배경음악인가? 네. 아니 그 공짜인데 어차피 공짜인데도 안 듣겠다는 거를 뭐 어떡할까? 저도 똑같이 스노우에 대한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 좀 슬프긴 해요. 카페나 어딜 가든 스노우 음악이 나오는 게 들리잖아요. 저희 귀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려고 했던 게 그러면은 지금 스노우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느낌이라면은 더 아티스트나 이런 진짜 사람이 만드는 거는 더 독특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더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가도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긍정맨. 맞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사운드들이 좀 모아지는 게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고 그쵸. 뭔가 좀 그 현실에서의 왜곡되는 사운드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저희가 누구나 이 세상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저스틴 비버도 디존이라는 아티스트의 사운드를 가지고 앨범을 만든다는 게 저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AI가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난 커머셜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조금 더 재밌으면 어떨까? 조금 더 디테일적이고 변태스러운 면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찾지 않을까? 작업실에서 녹음을 직접 하시면 네. 마이크는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지금 좀 빠진 마이크인데 최근에 좀 거하게 투자를 한 마이크예요. 네. 이제 그 마이버그라고 M1이라는 마이크인데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텔레펑큰 251의 복각인데 자기 색깔이 너무 뚜렷해져가지고 오히려 251의 색깔은 좀 더 샤함이 있으면은 이건 좀 더 밸런스된 느낌? 좀 더 덜 자극적인. 왜냐면 제 목소리가 워낙 프라이를 많이 하고 이게 하이 탑 엔드가 조금 크리스피하잖아요. 근데 그걸 더 부각시키면 귀가 아플 것 같아서 듣는 사람한테는 목소리 자체에 또 그런 것들이 세츄레이션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크게 안 타겠네요. 저는 근데 또 저만의 그게 있어요.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게 녹음실 갔을 때 사실은 노이만 U87을 제일 안 좋아해요. 687에 뭔가 어느 부위를 제가 안 좋아하는 그 주파수 부각시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687은 좀 많이 멀리하고 결국엔 또 제가 느낀 거는 입맛이 좀 까다롭구나, 고급지구나 생각했던 게 결국은 251 텔레펑크 좋아하고 소니 C800 좋아하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약간 뭐 SM 가서 코러스 할 때나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때 깨달죠. 와 너무 좋은데? SM은 또 약간 U47 많이 쓰지 않아요? U47도 많이 써요. 빈티지를 쓰는 것도 저도 좋아하고 근데 또 거기에서도 컴프레서랑 프리앰프도 좋은 거를 쓰니까 오직 마이크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프리랑 컴프는요? 원래 CL1B를 있었다가 그거를 이제 좀 빠이빠이 했고요. 왜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에 있는 그 UAD의 소프트웨어 프리나 컴프로 충분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엄청 듣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한테는 그냥 이 돈을 이게 맞나? 약간 저한테는 뭔가 합리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팔았고 그냥 지금은 UAD에 있는 그 유니즌으로 해가지고 그 프리앰프랑 그리고 컴프 하나 걸고 녹음을 받는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받는군요. UAD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 좋죠, 그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한 거라서 진짜 그 사운드를 재현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 그 믹싱 엔지니어 친구 형한테도 얘기 들어오면은 그냥 좋은 마이크 사고 UAD 쓰라고 굳이 그냥 작업실에서 녹음할 거면은 근데 어차피 너 제대로 녹음 진짜 제대로 된 녹음 시설에서 하고 싶으면 우리 녹음실에서 오면 되니까 그럼 또 든든함이 있죠. 또. 그리고 진짜 보면 부르는 게 99라서 사실 음악을 들으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막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졌어요. 장비 이런 게 사실 저도 언젠가부터 이렇게 장비가 또 재밌었는데 뭐 또 그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성향 자체가 좀 엔지니어 쪽에 가까워서 마이크를 녹음할 때도 되게 적정거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유지를 엄청 잘하세요. 직업병 같이 있어서 근데 약간 이렇게 부르는 거 되게 보면은 약간 현기증 나거든요. 죄송해요. 저 거의 키스를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맞다. 나 또 늘 이 정도를 너무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일단 6월 11일 날 헤븐 캐노밋이 나오고요. 13일 날 제가 이제 현대카드에서 첫 한국에서 맞아요. 봤어요. 합니다. 와 진짜 대박. 꼭 현대카드에서 밴드랑 같이 와. 되게 기대되는 순간이고 제가 지금까지 공연은 정말 많이 했는데 한국에선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한국에 팬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위해서라도 좀 기다린 만큼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동이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만 남았는데 그 노래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네, 마지막 노래는 이제 제가 작년에 정규 앨범을 냈는데 정규 2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타이틀곡인 에너지라는 노래고 좀 더 R&B 그루브 타는 느낌이고 제가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노래라서 네, 불러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보는 네, 예, 국내에서 그런 가수가 조금씩 천천히 되시길 바라면서 네, 저도 오늘 정말 좋은 인플루언스 너무 좋은 인플루언스 돼가지고 인플루언스드 하여튼 뭐 영향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저도 오늘 남은 시간을 더 잘 보내고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정말 이제 또 준희 씨가 떠오르는 정말 좋은 트랙이 있으면은 같이 해달라고 쪼르르라고 연락할게요. 제발 연락주세요. 3년 정도 걸릴 것 같지만 우리 또 3년 그 룰이 있으니까. 네. 3년 룰. 좋은데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노래 에너지. 네, 에너지, let's go. 진짜 다시 나도 에너지. 예. 예. 유바. 감사합니다. 유바. I want you. You got me looking for the best. You certified baddest. 대정해진 듯해. Shawty, it's you. I can't explain with a text. Yeah, I've been trying to change my ways and dropping all second thoughts away. If that's what you want, and tell me if I'm wrong or I'm right. We ain't got no time. Get hot inside. From the body to the mind, we could be the one you want. Give me all your energy, I'ma give you all of me. Might as well just be in love. Might as well just be in love. Feeling you were better me, baby. I need you to see that you want to really have for me. Give me all your energy, I'ma give you all of me. Might as well just be in love. Give me. We can be a part of me. 너의 몸에 내리면 nothing more from us. Give me all your energy, I'ma give you all of me. Might as well just be in love.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메트로놈이 많이 들어가는. Yeah. Just woke up in morning 7, babe. Just tell that you were here with me. Well, everything still isn't right. Just tell them I'm in love with you. Oh no, I never knew about it. I stayed next to you until you said you love me right. Yeah, I said no, but I can't get you out of my head. The things are always with you. Yeah, if you don't hold me too, it shouldn't make sense.